안녕하세요, 드로이센입니다. 자, 여러분 비행기의 경유편을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항편, 경유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많은 분들이 항공편을 이용하고 계시지만 해외 공항에서 헤매게 될까봐 경유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간단한 영상으로 한번 극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경유편이란 무엇일까요? 자, 지하철을 안 타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를 갈 때 우리는 지하철의 노선을 바꿔 타고 이동하곤 합니다. 보통 환승이라고 하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항공사에는 나의 최종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노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처럼 운항하는 노선 몇 개를 붙여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방식의 항공편을 경유편이라고 하죠. 아니, 그러면 다 직항편을 만들면 되지 경유편이 왜 생기는 걸까요? 항공편을 국적사,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항공사들 위주로만 이용하셨던 분들은 비행기란 게 정상적으로는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것을 떠올리시게 될 텐데요. 사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 직항과 경유편의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했던 것처럼 각 나라 하늘길에 대한 자국기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서 항공사는 자신의 나라에 메인 거점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서 다른 곳까지로의 직항 노선만 운항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모든 나라들이 자신의 국적 항공사는 모두 직항 노선을 갖게 되고 외항사들은 그 외항사들의 국가를 제외한 다른 곳을 경유편으로밖에 운항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곳이라면 한국 출발 기준으로 어디를 가던 모두 직항으로 가게 됩니다. 프랑스를 가게 된다면 파리까지 직항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프랑스를 기준으로 보자면 프랑스 국적사인 에어프랑스는 파리 출발 기준으로 어디를 가던 모두 직항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대한항공은 프랑스에서는 외항사가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대한항공으로 일본을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한국의 메인 거점인 인천공항까지 와서 다시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으로 갈아타는 경유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란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외항사의 국가, 대한항공의 국가인 한국까지는 직항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항과 경유편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이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직항보다 경유편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요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조금 복잡한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갈아타는 비행기가 원래 내가 타고 왔던 비행기랑 같은 비행기인가? 두 번째, 갈아타는 비행기가 원래 내가 타고 왔던 비행기랑 다른 비행기인데 항공사는 같은 항공사인가? 세 번째, 갈아타는 비행기가 원래 내가 타고 왔던 비행기랑 다른 비행기이고 항공사가 아예 다른 항공사인가? 자, 참고로 여기서 비행기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항공편 수가 같으면 같은 비행기, 다르면 다른 비행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경유편과 관련된 환승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트랜짓과 트랜스퍼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트랜짓은 경유, 트랜스퍼는 환승을 이야기하지만 보통 우리가 뭉뚱그려서 직항이 아닌 것들을 경유편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에서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상황이 바로 트랜짓입니다. 이 상황은 테크니컬 랜딩을 하는 항공편에서 종종 생기고요. 이 테크니컬 랜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항공사가 뭔가 영업적인 이유나 급유 등의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서 중간에 다른 나라를 한번 들렸다가 가는 방식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 고속도로를 계속 운전을 하다가 잠깐 휴게소에 들려서 쉬고 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편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승객들은 항공사의 방침에 따라 경유지에서 그냥 기내 대기를 하거나 잠시 비행기 바깥으로 나가서 대기하다가 다시 타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예전에 카타르 항공 같은 경우를 보자면 한국에 취항했었던 그 초기에는 상해 푸동공항에 잠깐 들렸다 갔었고요. 그 이후에는 일본의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바뀌었었습니다. 이유는 카타르 항공의 첫 취항 이후에 한국에서 카타르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적이 약한 두 국가에서 승객을 태워가지고 탑승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다가 중국 쪽의 수요가 올라오다 보니까 굳이 두 곳을 합칠 필요가 없게 되고 다시 또 실적이 약하다고 생각되었던 오사카와 함께 묶어서 탑승률에 대한 보완을 했었던 거죠. 뭐 지금은 한국도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직항으로 운항 중이고요. 신혼여행으로 몰디브를 대한항공으로 다녀오신 분들은 이미 이 부분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대한항공은 스리랑카 콜롬보를 거쳐서 몰디브를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도착을 하는, 착륙을 하는 포인트는 스리랑카의 콜롬보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승객들은 잠시 내려서 공항 안에 머물다가 다시 탑승해서 최종 목적지인 몰디브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스리랑카 노선의 수요와 몰디브 노선의 수요를 모두 합쳐서 항공기의 탑승률을 커버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이유가 메인이 되겠죠.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타고 온 비행기를 그대로 다시 탑승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유하는 도중에 탑승 수속에 대한 부분을 따로 밟는 절차가 없고요. 심지어 내가 타고 온 그 좌석에 그대로 탑승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는 우리가 트랜스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환승이죠. 출발해서 경유지까지 간 다음에 아예 새로 탑승 수속을 해서 새로운 편수의 비행기에 새로운 좌석을 배정받아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형태는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갈아타는 비행기가 같은 항공사냐 다른 항공사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있어요. 이건 단순히 경유해서 이동한다는 형태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갈아타는 방식마저도 같죠.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그 경유지에서 바로 환승을 하지 않고 그 경유 국가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을 만한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다른 항공사의 연결편을 타게 된다면 굳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 경유 국가에 체류하고 싶다면 체류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국가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문제가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경유지에 머물게 되는 것에 대해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신의 항공권이 스탑오버라는 것을 허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경유하는 그 사이의 시간이 24시간 미만이 된다면 레이오버라고 하고요. 24시간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스탑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항공사의 요금 규정에는 이 스탑오버에 대한 허용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 스탑오버에 대해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중간 기착지 체류라고 쓰여 있는 곳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서 비용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자, 각각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드리려고 길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항공권 받으신 뒤에 항공 편수를 확인해 보세요. 경유하는 곳을 기준으로 이용하는 항공 편수가 똑같다면 경유 국가에서 체류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타야 돼요. 그런데 항공 편수가 다르다. 그럼 내가 경유 국가를 구경하러 체류를 할 만한 시간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을 해 봐야겠죠. 몇 시간 정도라면 공항 내에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 항공편까지 길게 10시간 이상이 넘어가거나 한다면 밖에 나가서 구경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좀 쉴 수 있는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레이오버, 스탑오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행사나 항공사에 물어보세요. 경유지에서 공항 밖으로 나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비용이 발생한다면 얼마인지도 같이 물어보세요. 쉽죠? 그런데 공항의 안내 표지판을 보면 어떤 곳은 트랜짓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곳은 트랜스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항공편이 트랜짓인지 트랜스퍼인지 확인해가지고 그걸 구분해서 가야 되냐고요?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진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항이 아닌 사람들은 트랜짓이든 트랜스퍼든 관계없이 그냥 다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직항편이 아닌 형태의 항공편을 알아봤는데요. 가격적으로 더 저렴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에 올라올 비행기 타고 목적지 혹은 경유지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영상까지 보시게 된다면 이제 두려움은 끝, 자신감은 우와 늘어나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로이센이었습니다.